에젤로비전 원주 오픈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신개념 토크 놀이터 오픈 토크 정윤아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특별한 분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에 근무하는 박동주 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양경찰 과학수사대에 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근데 사실 해양수사가 바다라는 특성상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해양과학수사는 해양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해 일반 과학적 지식과 해양 자연과학, 선박공학 등 안전공학을 활용하여 증거를 찾고 원인을 규명하는 감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경위님은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저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에서 화재 감시, 현장을 포함한 선박 감시, 그리고 검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외에 휴대전화나 항해 장비와 같은 디지털 장치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감식과 포렌식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일반 경찰에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해양에서는 업무가 좀 차별점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해양경찰에서는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적 조건에서 발생하거나 떠있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해 일반 과학적 지식을 더해 해양 또는 선박 등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감식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포렌식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바닷물의 이런 염분 때문에 부식이 좀 빨리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간이 드나요? 일반적으로 휴대폰의 경우나 GPS 플로터의 경우에처럼 3개월 이상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장비들은 어떤 식으로 다시 포렌식을 하게 되나요? 1차적으로 전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소금물을 빨리 빼야 되는 일이 급선무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1차적으로 분해해서 세척을 거칩니다. 그런 세척을 거친 후에 건조를 하고 국가수나 자체 분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상당한 전문 지식이 필요한 업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사실 이런 과학수사대라는 게 접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근무 환경도 궁금하거든요. 외부에서는 과학수사 업무 관련해서 상당히 동경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이 해안선을 따라서 관할하는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강원도 고성군에서부터 경북 경주시까지 달하고 울릉도 독도 해역까지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업무 시간 중에 현장에 나가 있는 경우가 많죠. 언제나 피곤함을 이겨내고 맞습니다. 네. 그럼 그간 또 다양한 사건 사고 현장을 많이 보셨을 텐데 네. 그 중에서도 기억 남는 현장이 있을까요? 제가 기억하는 사건들 중에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우선 첫째로 재작년 3월에 울진 후포 앞바다에서 10톤짜리 오징어 잡이 어선이 기관실에서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해상에서 화재 진화를 하는 과정에 잘 진화가 되지 않아서 항내로 배를 끌고 들어와서 소방과 함께 합동으로 진화를 하였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한 5-6시간 정도 소요되었는데 결국 바다로 가라앉았습니다. 화재 감식을 하기 위해서는 인양을 해야 되고 기관실 내에 물을 모두 배출해야 되고 그 안에서 기름과 그름이 뒤범벅이 된 좁은 기관실이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하죠. 당시에 기억나는 점은 배에 도면이 없습니다. 도면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손으로 기관실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전선을 다 일일이 분류한 후에 다시 재구성하는 작업이 상당히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 배에서 어쨌든 전선을 만지는 건데. 우선 위험합니다. 혹시 배터리라든지 이런 전원부에 연결이 돼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케이블이나 이런 전선유가 절단이 돼서 날카롭게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한 사건은 마찬가지로 재작년 6월에 강원도 고성에서 젊은 산업잠수사가 수중 작업 중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잠수사가 사용했던 공기통과 동료들이 사용했던 공기통을 모두 내부 공기를 포집해서 성분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치 이상의 일산화탄소가 검출되었습니다. 우선 저희는 사고자의 사망 원인이 일산화탄소에 의한 사망이 아닐까 하고 의심을 해서 해당 업체 보관 창고에 있는 공기통 모두를 전수조사했습니다. 내부 공기를 포집하고 다시 성분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해당 공기통 전부에서 대부분 일산화탄소가 검출됐습니다. 유입되는 경로가 무엇인지 공기통 충전 과정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차량의 배기가스가 다시 공기 충전기 흡입구로 재유입된 것을 확인하고 원인을 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과실 여부가 크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가족분들 입장에서도 되게 감사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 해양 사고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해양 사고는 어떤 건가요? 최근 동해바다에서도 이상 기온의 영향으로 고기가 잘 잡히지 않아서 작은 배들도 먼 바다까지 나가 무리하게 조업을 하면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선박간 충돌이나 화재 등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고를 조사하면서 느끼는 보람된 순간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책에 있는 말 같지만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 사고에 대해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해 진실을 밝혀 사건 관계자분들로부터 고맙다는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살짝 토크의 무게를 내려놓고 이렇게 프로그램 이름처럼 네. 오픈 토크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OX 퀴즈를 준비했거든요. 네. 솔직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양 과수대는 엘리트 집단이다. 아닙니다. 오, 왜 그런가요? 엘리트 집단이라기보다는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엘리트는 너무 좀 약간 자랑하는 것 같아서 네네네. 전문가 집단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휴일에 바다는 쳐다도 보기 싫다. 아닙니다. 이것도 아닌가요? 네. 오, 평소에 제가 강릉에 살아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바다를 거닐기도 하고 그리고 바닷가에 나가서 뭐 조개도 줍고 그렇게 여가를 또 즐기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직업병 같은 건 없으세요? 뭐 수상한 물체를 발견했을 때 한 번 더 보게 된다거나.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요? 자꾸 뭘 주워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와서 그럼 또 감식해보고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뭔가 하고 들여다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주세요. 방송 한 번 더 하기, 배 세척 감식하기. 감식 세척 더하기? 그렇게 방송이 어려우셨나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해볼 시간인데요. 요즘 한창 바쁜 시기라고 들었거든요. 그럼 해양경찰 과학수사대로서 바람이 있다면 어떤 건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요즘에 날씨가 따뜻해지고 가족들과 함께 바닷가에 나와 레저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친구들과 놀러 와서 술 한잔 드시고 바다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바다에 오실 때에는 기상 예보도 좀 확인하시고 그리고 물놀이 하실 때에는 구명조끼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경각심을 가지고 또 바다에 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개념 오픈 토크는 원주 오픈 스튜디오에서 진행됩니다.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그리고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 더 새로운 토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